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건강 365 순서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깨 통증이 심하다. 일단 50견을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는 50대 이상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CNC 한의원의 김순열 원장님을 연결해서 50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열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요. 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한 가지가 아니겠지. 여러 가지일 텐데, 우리가 가장 흔히 떠올리는 게 50견이 아닐까 하는데, 한방에서 말하는 50견이라는 것은 어떤 질환입니까? 네, 50견이라는 말은 정확히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예. 주로 50대의 나이에 저음해서 어깨가 굳어지는 질병을 통틀어 말하는 것인데요. 네. 동의보감의 분류로 보면 주로 견비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현대의학적으로는 동결근, 유착성 관절염, 혹은 유착성 점액낭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어깨가 얼음처럼 굳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견비통 이렇게 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50견이라는 말이 이게 일본에서 나온 용어죠? 그렇습니다. 동결근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식 용어입니다. 네, 50견, 나이 50에 어깨가 아프다. 아마 네. 일본말로 고주가다 아마 그럴 거예요. 네네. 네, 많은 사람들이 50견을 앓고 있는데 50견이 발병하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50견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란 것이 있는데요. 네. 이 물이 차 있는 관절낭 주머니가 두꺼워지면서 근육과 뼈가 유착이 됩니다. 한 덩어리가 되면서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근육과 뼈가 유착이 되니까 어깨를 움직일 때 운동이 제한이 되고요. 그 외에도 관절 주변 조직에 반복적인 손상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주로 운동이나 노동에 의해서 손상이 이에 포함되고요. 여러 해에 걸친 반복적인 손상도 근육이나 인대를 닳게 하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지고 원래의 탄력성을 잃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나 석회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통증이 극심해지면서 운동 제한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앞서 프로그램을 진행 소개해드리면서 최근엔 젊은이들도 이 50견이라는 게 온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은 왜 그래? 퇴행성의 의미는 없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급성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원칙적으로 50견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깨 누적 사용량이 증가하고 또 손상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깨를 이제 과도하게 이용하는 어떤 운동, 볼링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반복하거나 혹은 또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운동이나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급성으로 염증이 어깨에 발생하면 젊은 세대에도 50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나이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데요. 한 35.5% 정도, 40대가 22% 정도, 70대가 8% 정도, 30대가 6% 정도의 빈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6대 4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여성이 더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썼을 경우와 또는 너무 안 썼을 경우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보통 통증이 발생하면은 내가 운동을 좀 했더니 근육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초기에 50견으로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50견은 주로 이제 근육에 생긴 염증과 달리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어떤 보조자가 팔을 들어 주어도 통증이 같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관절이 아니라 근육에만 염증이 생겼을 때는 네. 이 보조자가 팔을 들어주면 통증 없이 팔이 올라갈 수 그래야 있고요. 되겠죠. 남이 들어주면은 근육을 쓰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남이 들어주면 관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오십견은 초기에 통증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발병 후 2에서 한 8개월 정도 사이에 통증이 가장 심하고요. 네. 이 근육과 뼈 사이에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관절의 통증이나 어깨 회전에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염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최대한 휴식기를 가져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심해질 때는 그 통증이 더 강하게 나타나나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네, 50견은 주로 3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극심한 통증이 있는 부분을 1기라고 합니다. 그때를 동통기라고 하고요. 네. 오히려 2기가 되면 동결기라고 해서 통증은 서서히 줄어들고 대신 어깨 움직임이 더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기가 힘들다든지 등 뒤로 허리띠를 잡을 수 없다든지 옷 입기 등이 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가 보통 발병 후에 한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 해당되고요. 네. 3기가 되면 해리기라고 하는데요. 발병 후에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염증이 해소되고 어깨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통증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점점 더 하는 게 아니라? 네, 시간이 갈수록 조금 약해집니다. 회복이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어깨 통증이 이제 심할 때 특히 통증이 밤에 더 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통증 질환이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네. 이유는 사람이 낮에 활동을 할 때 아드레날린 같은 흥분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통증을 덜 느끼게 되고요. 네. 또 밤이 되면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려는 기전이 작동하므로 통증이 더 극심해집니다. 네. 축구 선수가 시합 도중에 부상을 당해도 아픔을 모르다가 시합이 끝나고 난 뒤에 통증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깨 관절을 안 쓴다 또는 덜 쓰는 잠을 자면서 이 통증이 오나 보죠. 수면 장애까지 겪습니까? 네, 오십견으로 인한 통증은 주로 뼈와 염증 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이라도 스치거나 압력이 가해지면 더 아프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잠을 자다 잘못 뒤척이게 되면 통증이 너무 심해지게 되고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네. 오십견이 다른 질병으로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이 관절낭의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유착이 많이 진행이 되면 보통 어깨 관절을 예전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또 체중 감소나 고혈압, 편두통, 우울증이나 식욕 저하 등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암과 같은 질환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깨 외에 다른 관절이나 장기에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인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시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칼슘의 섭취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요? 자, 이제 치료 방법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한의학에서는 오십견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네, 오십견의 치료는 통증이 심한 동통기에는 주로 염증을 차단하는 치료를 행합니다. 네. 그래서 침치료나 약침치료 혹은 약물을 통해서 염증 반응을 빠르게 가라앉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염증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회복기가 되는데요. 이때는 손상된 관절과 점액낭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 혀를 보호하는 치료가 행해지게 됩니다. 네. 이 치료를 받고 난 뒤에도 그 어깨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완치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네, 이 사람의 관절은 일종의 소모품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100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손상이 오고 나면 완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잘 치료가 되면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어깨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십견이 좀 더디게 오게 한다든지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 일상생활 속에 뭐 음식이나 약재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네,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약재 중에 홍화씨, 두충, 우슬 같은 것이 좋겠고요. 네. 또 일상 음식 중에서는 알로에나 콩, 칡, 율무 등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오십견 예방이나 증상 완화, 그리고 어깨 건강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깨 관절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또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도 길러주셔야 합니다. 네. 또한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과음이나 지나친 육식의 섭취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도 피하셔야 됩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어깨 관절이 쉽게 굳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움직이는 동작이나 행위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많은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